서울 백양고 체육관 한켠 낡은 빗자루를 든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선수들도 코치도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있을 서울시 대표 선발전에서 그녀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이름이 됩니다. 서울 백양고등학교 체육관, 햇살이 체육관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선수들의 땀 냄새와 훈련 소리가 어지럽게 얽힌 오후, 그 한켠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바닥을 쓸고 있는 한 노인이 있다. 회색 잠바에 빛바랜 운동화, 손에 낡은 빗자루. 그녀의 이름은 강영자, 68세. 이 학교 체육관에서 15년째 청소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아이들은 그녀를 할매라고 부른다. 감독도, 코치도 그녀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한다. 청소는 일찍 끝내주세요. 내일 중요한 시합이에요. 코치 최정호의 냉랭한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렸다. 죄송합니다. 곧 끝낼게요. 영자는 작게 고개를 숙인다. 그 손엔 빗자루 대신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이 보였다. 그때였다.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2학년 주장 박성현이 공을 굴려 그녀 앞에 던졌다. 할머니, 이게 셔틀콕이에요. 아세요? 그니까 좀 비켜주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훈련 중이잖아요. 아이들은 킥킥 웃고 코치도 말리지 않는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셔틀콕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걸 네트 위에 올려놓는다. 그녀의 얼굴엔 감정이라곤 없는 평온함만 흐른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안쪽엔 무언가 깊이 눌러진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그 장면을 체육관 뒷자리에 앉아 몰래 지켜보던 학생 한 명이 있었다. 김도윤, 17세. 그는 강영자의 손자다. 학교에선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그녀가 자신의 할머니라는 걸 부끄러워한다. 왜 이딴 취급받으면서 여기서 계속 일하세요? 영자는 조용히 대답한다. 나는 그냥 이 배드민턴 코트가 좋아서 그래. 애들이 공 치면서 웃는 거 보면 그냥 좋더라.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 다음 날 서울시 대표 선발전. 백양고 체육관은 북적이고 모두 긴장 속의 하루를 시작한다. 도윤은 복식 파트너가 경기 직전 발목 부상으로 출전 불가 판정을 받는다. 그 순간 코치 최정호가 말한다. 예비 명단에 한 명 있긴 해. 그냥 형식적으로 넣은 이름인데 강영자 할머니야. 규정상 한 명은 꼭 들어가야 하니까. 순간 체육관 안에 있던 도윤은 얼어붙는다. 할머니가 경기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그때 영자가 조용히 도윤 앞에 선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으로. 도윤아, 그냥 같이 뛰어보자. 못 이겨도 괜찮잖아. 그리고 청소부 할머니가 배드민턴 라켓을 든 채 코트 위로 올라선다. 모든 관중이 비웃는다. 학생들은 영상을 찍으며 말한다. 와, 이거 진짜 코미디다. 할머니랑 경기라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걸어온 40년의 시간을. 서울 백양고 체육관에선 청소부 할머니가 라켓을 든 순간 모든 이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코트가 낯설지 않아. 여기 내 인생이 있었거든. 그 누구도 몰랐던 이야기. 그녀가 청소부가 되기까지 잃어버린 가족의 사연이 시작됩니다. 1986년 봄, 강영자는 충북 제천의 한 낡은 체육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22살의 강영자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특기는 양손 드라이브. 빠르고 정확한 셔틀콕 궤적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다. 그녀의 꿈은 단 하나. 딸 수연에게 따뜻한 집을 마련해주는 것. 엄마, 오늘 이기면 우리 집 이사 가는 거야? 5살 수연은 라켓을 들고 엄마를 따라 체육관에 왔다. 그럼 우리 수연이 방엔 분홍 커튼도 달고 인형도 놓고. 강영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가에 고인 피로를 삼켰다. 선발전 전날 밤, 작고 허름한 반지하 원룸. 강영자는 빛이 거의 지워진 라켓을 정성껏 닦는다. 그녀의 전부였던 라켓, 생활비, 집세, 탁구채, 모든 것이 그녀 혼자 짊어진 현실. 이 경기만 이기면 진짜 수연이랑 새 삶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벽같이 일어났다. 그리고 운명의 날, 그녀는 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선발전 경기장으로 향했다. 창밖에선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마주오던 차량이 미끄러졌다. 수연아, 쾅, 강한 충격. 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회전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피에 젖은 손을 더듬어 강영자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수연을 안았다. 제발 수연아. 대답 좀 해줘. 딸의 작은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차량 안은 피와 유리 조각으로 가득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연은 심각한 뇌출혈 의심으로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강영자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의사에게 물었다. 괜찮은 건가요? 살 수 있나요?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다. 보증금도 보험도 없던 그녀는 의료진 앞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팀 코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외쳤다. 지금 어딨어? 경기 20분 전이야. 너 안 오면 출전 기회 사라져. 사고가 났어요. 수연이가 많이 다쳤어요. 그러자 코치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 딸 지금 옆에 있어도 내가 이 경기 놓치면 둘 다 끝이야. 병원은 내가 알아볼게. 넌 경기장으로 와. 당장. 강영자는 손에 피가 마르지 않은 채 라켓 가방을 들고 병원을 나섰다. 수연이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엄마가 금방 올게 이기고 돌아올게 약속할게.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강영자의 머릿속은 이미 하얘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코트에 섰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 상대 선수의 조롱. 그러나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첫 경기, 스트레이트 승. 두 번째 경기, 드라이브만으로 압도. 결승전,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녀는 라켓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강영자는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다시 달려갔을 때 딸은 병원에 없었다. 죄송하지만 보호자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게 어디죠? 어디로 보냈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정확한 전산 정보가 없었다. 이송 중 실수, 병상 착오, 연락처 오류. 그날 이후 김수연의 행방은 사라졌다. 강영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다. 실종자 센터, 입양기관, 보호시설. 어디에서도 수연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대표팀을 포기하고 라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20년 후 한 아이를 만나게 된다. 양육시설에서 돌보던 아이, 김도윤. 수연과 똑같은 눈동자였다. 그녀는 조용히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혹시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자랐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강영자는 도윤을 자신의 손으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비록 진짜 손자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도윤은 운명이 보낸 두 번째 기회였다. 이 선수 명단의 강영자요? 서울시 대표 선발전 직전 모두가 웃었다. 청소부 할머니가 경기에 나간다고? 하지만 그녀는 말한다. 나 배드민턴으로 딸을 키웠어. 그 애를 찾아야 해서 오늘 다시 라켓을 든 거야. 도윤은 12살이 되던 해 체육관 구석에서 혼자 셔틀콕을 튕기고 있었다. 말없이 뛰고 아무도 없는 코트에서 연습을 반복했다. 강영자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아주 조용히 물었다. 도윤아, 라켓 좀 들어봐. 왜요? 그립이 잘못됐어. 손가락 2개는 안으로 넣고 손목은 부드럽게. 그날 이후 도윤은 할머니와 함께 새벽마다 훈련을 시작했다. 라켓을 잡는 법, 네트를 기준으로 각도 조절하는 법. 강영자의 말은 짧지만 정확했고 마치 수년간 코트를 지배했던 사람처럼 노련했다. 도윤은 중학생이 되며 전교 1등 에이스가 되었고 서울시 주니어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의 뒤에 한 평짜리 청소실에서 라켓을 들고 지도해온 노인이 있다는 걸. 그리고 서울시 대표 선발전 당일 도윤은 학교 대표로 복식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그와 짝을 이루는 선수는 3학년 강민재. 두 사람은 호흡이 척척 맞았다. 올해 서울 대표로 뽑힐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 팀이었다. 하지만 경기를 불과 30분 앞두고 민재가 발목을 접질렀다. 급히 응급실로 이동. 경기에는 출전 불가라는 의사 판정을 받았다. 도윤은 망연자실했다. 그럼 저 자동 실격인가요? 코치 최정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명단을 꺼내들었다. 아니, 예비 명단에 한 명이 더 있어.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넣은 이름이긴 한데 누군데요? 강영자. 도윤은 숨이 막혔다. 할머니의 이름이 공식 명단에 있다는 것조차 믿기 힘들었다. 그건 농담이죠. 그건 그냥 학교 직원이니까 형식적으로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규정상 명단 수정이 안 돼. 선수 등록되어 있으면 뛰게 할 수밖에 없어. 도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체육관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는다. 강영자. 그녀는 낡은 체육복 차림이었다. 한 손엔 오래된 라켓, 다른 손엔 땀이 밴 수건. 도윤아, 말도 안 돼요. 할머니가 나가신다고요. 저 웃음거리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해보자. 못 이겨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포기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도윤은 고개를 떨궜다. 코트 밖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휴대폰을 든 친구들, SNS 라이브로 올라가는 코미디 경기. 하지만 영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내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 나는 오늘 내 옆에 서고 싶어.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야. 관중들의 시선은 냉소로 가득했다. 진짜 나가나 봐. 할머니 완전 민폐다. 이거 영상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 나오겠다. 심지어 상대팀 선수마저 실소를 터뜨렸다. 상대는 지역대회 3연속 우승을 차지한 박진수 유태민 팀. 진수야, 오늘은 쉽게 이기자. 상대가 할머니래. 웜업 수준이지 뭐. 그리고 경기 시작 5분 전 심판이 선수들을 호출했다. 코트 위에 선 4명. 2명은 청춘, 1명은 분노, 그리고 1명은 굳은 살로 덮인 손을 다시 라켓에 감싸쥔 강영자였다. 도윤은 한 손으로 땀을 닦았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언제 마지막으로 경기했어요? 영자는 고요히 말했다. 수연이랑 마지막 약속하던 날. 도윤은 가슴 깊숙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러면 한 번만 진심으로 쳐봐요. 그냥 오늘 웃음거리 되더라도 저 혼자 안 남게. 그리고 휘슬이 울린다. 경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대표 선발전 복식 경기. 첫 서브는 상대팀 박진수. 강하게 날아오는 셔틀콕. 도윤이 리시브한다. 반대편에서 셔틀이 강하게 되받아쳐진다. 강영자 움직인다. 무릎을 굽히고 전광석화처럼 셔틀콕을 스매시. 팍. 라인 바로 안쪽. 완벽한 코스. 정확한 스핀. 관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진다. 뭐야 지금 그거 할머니가 친 거야? 첫 포인트. 강영자 도윤팀. 그리고 경기장은 서서히 조용해진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 그 누구도 몰랐던 청소부 할머니의 숨겨진 재능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청소부가 경기장에서 뛴다고? 하지만 첫 스매시가 코트를 가르자 체육관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라켓에서 튀어나오는 셔틀콕 하나하나에 저게 진짜 선수야 라며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전 국가대표입니다. 첫 포인트 이후 관중석은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떠들썩하게 웃고 조롱하던 학생들, 경기장을 채운 학부모와 심판진까지 모두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랠리. 상대 유태민이 스매시, 도윤이 전신으로 받아낸다. 다시 상대 코트에서 회오리처럼 넘어온 셔틀콕. 강영자는 네트 앞으로 뛰어들며 손목을 살짝 비틀어 드롭샷. 셔틀콕은 네트를 살짝 스치고 상대 코트 앞에 가볍게 떨어진다. 2대0. 관중석에서 와 진짜 실력자야. 뭐야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속삭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상대팀 박진수의 얼굴엔 당황이 스쳤다. 코트를 벗어나 심판을 향해 말한다. 감독님, 이 선수 신분 이상한데요? 이거 규정 위반 아니에요? 하지만 심판은 고개를 젓는다. 강영자 선수, 예비 명단 등록 확인됐습니다. 자격 문제 없습니다. 박진수는 이내 표정을 굳히며 돌아선다. 그리고 유태민에게 말한다. 진지하게 해야겠어. 이거 장난 아니야. 경기 중반. 점수는 6대2. 강영자 도윤팀이 앞서고 있었다. 도윤은 흠뻑 젖은 이마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내 할머니가 맞나? 지금 그의 눈앞에 선 사람은 청소도구를 끌고 다니던 노인이 아니라 코트 위에서 완벽하게 전투 중인 선수 강영자였다. 그녀의 드라이브는 정확했고 로빙은 침착했다. 도윤은 어느 순간 자신이 리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할머니가 이끄는 경기, 자신이 배우는 경기. 경기장을 비추던 한 카메라가 그녀를 비춘다. 중계용 카메라는 아니었다. 한 남자, 중절모의 목에 카메라와 취재증을 건 기자. 그의 이름은 이준영, 채널 뉴스서울 스포츠부 기자. 그는 조용히 주변에 묻는다. 저분 누군가요? 정식 코치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닌데 저 실력. 한 학부모가 대답한다. 몰라요. 그냥 평소 청소하시던 분인데요.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진다. 그리고 경기장 벽면에 걸린 선수 명단을 확대해 찍는다. 강영자, 68세, 전직 없음. 기자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켠다. 네이버. 다음, 유튜브. 강영자,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강영자. 여자 복식 베테랑 선수. 검색 결과 몇 줄. 그중 1986년 서울 선발전. 국가대표 후보 1순위 강영자. 라는 오래된 기사 스크랩이 눈에 들어온다. 설마 그 강영자? 한편 코트 위에선 점수 차가 점점 벌어진다. 9대4. 상대팀의 표정은 굳고 관중의 눈빛은 집중되고 있었다. 비웃음은 사라졌고 이제 모두가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외친다. 할머니, 서브 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립을 재조정하고
셔틀콕을 가볍게 높이 들어 올린다. 그리고 완벽한 스핀 서브. 상대가 리턴하지만 도윤이 타이밍을 읽고 달려들어 강한 스매시. 10대 4.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경기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강영자는 코트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른다. 손바닥에 닿는 셔틀콕의 촉감, 라켓의 무게, 상대의 발놀림까지.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스매시를 날린다. 팍! 완벽한 각도로 떨어지는 셔틀콕. 라인 안. 게임 세트. 11대 4 완승. 관중석은 술렁이고 코치 최정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있다. 학생들은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한다. 이거 진짜 바이럴 된다. 청소부 할머니가 대표 선발전 이겼대. 기자 이준영은 천천히 코트로 다가가며 스탠딩 마이크를 든다. 실례합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강영자는 조용히 라켓을 내려놓으며 대답한다. 무슨 인터뷰죠? 기자는 말을 고른다. 오늘 경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예전에 국가대표 선수셨죠? 1986년 서울 선발전에서 뛰셨던 순간 강영자의 얼굴이 굳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다. 도윤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본다. 국가대표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이름 한참 전에 내려놨어요. 강영자 씨, 정말 국가대표셨던 건가요? 체육관 한복판에서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청소부라 불리던 그녀가 사실은 딸의 생명을 위해 경기를 택했던 여자였고 오늘 잃어버린 딸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관중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맞죠? 서울시 대표 선발전 복식 경기 종료 후 모두가 술렁였다. 라켓을 든 68세의 노인, 코트를 지배한 그녀의 이름은 강영자. 기자 이준영은 스탠딩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들고 다가섰다. 실례합니다. 청소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혹시 국가대표 출신이 맞으십니까? 체육관은 숨을 죽였다. 관중석엔 웅성거림 대신 정적만 흘렀다. 학생들, 학부모, 코치들, 그리고 가장 논란이는 도윤이었다. 국가대표요? 우리 할머니가? 강영자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마른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손으로 수천 개의 스매시를 때려냈던 사람의 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1986년 서울 선발전. 내가 마지막으로 라켓을 든 해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땐 모든 걸 걸고 뛰었습니다. 단지 경기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딸 수연이와 새 삶을 살고 싶어서였어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딸만은 따뜻한 집에서 키우고 싶었죠. 관중석, 기자석, 도윤까지 그녀의 말에 호흡을 멈춘 채 듣고 있었다. 그날 사고가 났어요. 경기장으로 가던 중이었죠. 택시가 미끄러졌고 수연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나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딸을 두고 경기를 선택했죠. 그 경기를 이기면 우리 삶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딸이 치료받을 수 있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바보 같은 믿음이었죠. 기자는 조용히 그녀의 표정을 바라보았다. 카메라 렌즈 안에 담긴 그녀의 눈엔 미처 말하지 못했던 세월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경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연이는 병원에 없었습니다. 이송됐다더군요.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순간 관중석에서 누군가 숨죽인 흐느낌을 흘린다. 작고 떨리는 손수건, 젖은 눈가, 흐트러진 숨결. 기자가 조용히 묻는다. 그럼 왜 지금 다시 라켓을 드신 거죠? 강영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마치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듯 말했다. 나는 라켓을 다시 들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키운 아이, 도윤이에게 배드민턴이란 꿈이 생겼고 그 애의 옆에 서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혹시나 수연이가 이걸 보고 나를 알아봐 주진 않을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수연아, 엄마가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어.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유는 너야. 그 순간이었다. 관중석, 체육관 뒤편, 한쪽 구석에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울린다. 엄마. 모두가 고개를 돌린다. 그곳엔 단정한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여성, 떨리는 입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고 손엔 셔틀콕을 하나 들고 있다. 엄마. 맞죠? 강영자의 얼굴이 굳는다.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본다. 눈은 흔들리지만 본능은 말해준다. 김수연, 내 수연이야? 정말 맞니? 딸 수연은 조심스럽게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 들어온다.
관중들 사이를 뚫고 모두의 시선은 둘 사이를 향한다. 수연은 속삭인다. 기억나요? 셔틀콕 끝까지 보라고 했던 엄마 목소리. 이 라켓도 그때 주셨던 거예요. 저 엄마 찾고 있었어요. 강영자는 입을 가리고 무릎을 꿇는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린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린다. 수연은 뛰어들듯 안긴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 오랫동안 울었다. 수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 괜찮아요. 지금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눈물 속 재회 후 딸 수연은 입양된 뒤에도 라켓을 놓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이 엄마와 연결된 배드민턴 위에서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을, 오해, 상처, 그 모든 것을 넘어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습니다. 체육관 한가운데 강영자와 수연은 서로를 껴안은 채 오랜 침묵 속에 울고 있었다. 아무 말도 피하지 않았다.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안해,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괜찮아. 그 모든 말들이 그 포옹 하나에 스며들고 있었다. 도윤은 멀찍이 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럽고도 벅찬 감정의 말을 잃었다. 저분이 할머니의 딸? 잠시 후 기자 이준영이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들었다. 혹시 지금 이 장면을 기사로 다뤄도 괜찮을까요? 강영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손자에게도 내가 강해져야 했던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조용한 회의실. 경기가 끝난 뒤 세 사람은 따로 자리를 옮겼다. 수연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영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전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기자님 기사를 우연히 봤을 때 청소부 할머니가 전 국가대표였다는 제목, 근데 그 사진 속 얼굴이 기억 속 어렴풋한 그 미소 같았어요. 수연은 어릴 적 사고 이후 서울시립병원에 이송되었다.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진은 아이를 긴급 보호시설로 넘겼고 그 후 입양이 결정되었다. 전 새 이름으로 자랐어요. 정민서. 입양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항상 뭔가 허전했어요. 특히 체육관에 갈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거기엔 낡은 셔틀콕 하나와 오래된 라켓이 들어있었다. 이건 사고 당시 엄마가 주셨던 라켓이에요. 전 절대 버리지 못했어요. 라켓을 쥘 때마다 그날 택시 안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오늘 이기면 우리 집 이사 간다. 강영자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감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날 그 약속, 내가 꼭 지키겠다고 했었지. 그런데 나는, 엄마. 수연은 단호한 눈빛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사실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한동안 원망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엄마도 싸우고 있었단 걸. 그날도, 오늘도. 그녀는 이어 말했다. 그게 아니었다면 저도 배드민턴을 계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상하게 셔틀콕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심리학 공부하면서도, 스포츠 자문하면서도 결국 다시 라켓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제야 도윤이 입을 열었다. 그럼 저한텐 이모가 맞는 거예요?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윤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도윤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셋이 같이 살아요. 셋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밥 먹고, 할머니는 가끔 라켓 들고, 이모는 제 연습 도와주고. 강영자는 조용히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도윤의 손등을 감쌌다. 그래, 그렇게 살자. 이제는 누구도 버려지지 않고 서로 잃지 않는 그런 집에서. 바깥에선 체육관 뒷정리가 시작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SNS에는 실시간으로 샵 청소부국대 샵 엄마를 위해 치는 경기 샵 강영자 전설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작은 회의실 안, 이 세 사람은 아무 관심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이제는 함께 웃고 싶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세 사람. 눈물로 시작된 재회는 훈련이라는 일상의 리듬 속에서 가족이라는 진짜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체육관 한편에선 할머니, 딸, 손자가 셔틀콕 하나로 인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서울 백양고 체육관은 조용한 유명세에 휩싸였다. TV에는 실화 탐사 프로그램이 나오고 인터뷰 요청은 쉴 새 없이 밀려왔다. 하지만 강영자는 단 하나의 요청만 받아들였다. 난 그냥 이 아이들이 웃는 모습만 보면 돼요. 카메라는 필요 없어요. 며칠 뒤 강영자의 집, 아니 이제는 세 사람의 집. 좁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지만 작은 식탁과 세 개의 수저가 놓여있는 첫 번째 아침. 수연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도윤은 잡채를 데운다. 강영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게 언제 마지막이었더라. 같이 밥 먹는 아침이. 식사를 마친 도윤은 말했다. 이모, 오늘은 드라이브 훈련부터 해요. 어제는 제가 타이밍을 자꾸 놓쳤거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은 기본기 다지기. 강하게 치는 것보다 셔틀콕이 어디로 떨어질지 있는 게 먼저야. 근처 공원 체육관. 도윤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라켓을 쥐었다. 수연은 정확한 타이밍으로 공을 띄워준다. 강영자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라켓을 조용히 들어본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할머니, 이모랑 저 경기 붙을래요? 도윤의 말에 강영자는 피식 웃으며 라켓을 내려다봤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만 너희 둘이 덤벼도 이 영자 할매 못 이긴다. 세 사람은 웃으며 코트에 섰다. 드라이브가 날아오고 도윤의 리턴, 수연이 네트 앞에서 드로, 강영자의 백핸드 스매시. 팍, 코트 한가운데 탁구장이 아닌 가족이 웃고 뛰는 놀이터가 되었다. 훈련이 끝난 뒤 셋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땀을 식혔다. 초여름 바람이 불어오고 체육관 유리창엔 햇살이 부서진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사실 저 아직도 꿈이 있어요. 꼭 경기장에서 다시 라켓을 드는 거요. 전문가 코치가 아니라 한 명의 선수로서 엄마랑 같이 서보고 싶어요. 강영자는 눈을 감고 말했다. 나도 그래. 내가 나랑 함께 걷겠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보자. 며칠 뒤 도윤은 정식으로 전국 중등 배드민턴 대회 참가 신청서를 냈다. 코치란 항목엔 김수연 젠 심리 스포츠 자문 비공식 선수 출신 이란 이름이 적혔다. 그 순간 수연의 눈가에 조용히 물기가 고인다. 도윤은 요즘 새로 고안한 연습 루틴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모, 할머니가 말했어요. 셔틀콕은 상대가 아니라 마음이랑 싸우는 거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라켓은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쥐는 거야. 밤이 깊어지면 세 사람은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 옹기종기 누워있다. 도윤은 핸드폰으로 경기 영상을 보며 분석하고 수연은 조용히 전략 노트를 쓴다. 강영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우리 수연이 정말 멋진 어른이 됐네. 어느 날 체육관 출문에 편지가 한 통 붙어 있었다. 강영자님께 서울시 체육회에서 선배 선수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감동적인 경기,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그 편지를 읽은 수연은 말했다. 엄마, 이젠 당신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나를 감춘 채 살아가지 않을래. 코트 끝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국대회 결승전, 도윤은, 이모 수연은, 그리고 무대 위에서 모두에게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는 한 사람, 강영자. 이제 그 이름은 누군가의 엄마이자 할머니가 아닌 진짜 선수로 다시 불립니다. 2025년 가을, 대전체육관, 전국 중등 배드민턴 대회 결승전. 선수 소개가 끝나고 마이크를 든 진행자가 외쳤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1986년 서울대표 선발전 국가대표 후보, 최근 감동 실화로 회자된 강영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관중들이 웅성였고 기립박수가 터졌다. 무대 위, 강영자는 조용히 걸어나와 핸드마이크를 받는다. 저는 한때 모든 걸 배드민턴에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코트를 떠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간다. 한 아이의 엄마였고 한 아이의 할머니였고 지금은 두 사람 모두의 선수입니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도윤과 수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웃는다. 결승전, 코트에 선 도윤은 라켓을 강하게 쥐며 속삭인다. 할머니, 이모, 이 공은 셋이서 같이 치는 거예요. 첫 서브, 수연이 리턴, 상대팀이 드라이브, 도윤이 몸을 날려 받아낸다. 그리고 마지막, 수연의 스매시, 셔틀콕은 날아올라 네트 끝을 넘어 정확히 떨어진다. 매치 포인트, 11대 9, 서울 백양중 김도윤 선수, 김수연 코치 겸 파트너 팀, 우승입니다. 체육관은 환호로 가득 찼다. 플래카드에는 적혀 있었다. 강영자 할머니, 우리 모두의 전설입니다. 수상식, 도윤이 금메달을 목에 건 채 말했다. 이건 할머니의 금메달이에요. 제가 대신 딴 거니까 오늘만큼은 꼭 목에 걸어주세요. 수연은 조용히 웃었고 강영자는 마침내 딸과 손자 앞에서 진짜 선수로 라켓을 든 사람으로 다시 섰다. 체육관을 나서며 도윤이 말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이제야 내 이름을 다시 찾아온 것 같아.
청소부도 죄인도 아닌 배드민턴 선수 강영자. 세 사람은 함께 걷는다. 다시 돌아온 이름, 다시 시작된 하루, 그리고 코트 밖 어딘가에서 또 다른 셔틀콕이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